부분이 나오는데, 자, 신용정보업의 인허가. 허가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채권 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정보업,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채권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어야 된다. 허가사항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죠. 이 부분 한번 체크하시고, 그리고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개인 신용평가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 추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자로 제한한다 해가지고 기억본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그리고 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이런 것들이 있죠. 뭐 비읍번도 신용정보업이나 채권 추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받은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이런 거란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KB 신용정보 이런 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 사업자죠. 개인 사업자 신용평가 허가 받을 수 있는 자. 뭐 이런 게 이제 개인 신용평가회사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기업 신용조회사나 신용카드업자. 신용카드업자도 개인 사업자 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네요. 그리고 세 번째, 기업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도 기업 신용조회업 허가는 받을 수 있네요.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2조 제8호의 3,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업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게 뭐예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나 또는 자본시장법이죠. 이게 또는 외국에서 신용평가회사와 유사한 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나 또는 1호, 2호 회사가 최대 주주인 법인, 이런 사람은 일정한 사망 규정에 따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정한 업무는 허가받을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죠. 세 번째, 허가 요건을 보면 허가 요건이 있습니다. 일정한 물적 시설과 뭐 여러 가지 인적 시설이 갖춰야 되죠. 그래서 기업, 신용정보업,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채권 추심을 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정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출 것을 유지하고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 신용평가업은 50억 원 이상, 기업 신용조회업 할 경우에 기업 정보 조회 업무는 5억 원, 기업 신용등급 제공 업무는 20억 원, 기술 신용평가 업무는 20억 원. 금액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은 5억 원 이상이고, 이게 이제 그 물적 요건으로서 자본은 요건이죠. 그리고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해야 될 거고요.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 능력이나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춰야 되고, 임원이 신용정보회사,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자격증권을 갖춰야 되고, 신용정보,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을 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데서 해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재산을 갖춰야 된다. 그래가지고 개인 신용평가업 할 때는 50억 원 이상을 갖추고, 그리고 그 개인 신용평가업에서도 전문 개인 신용평가업만 하려는 경우에 일정한 금액, 약간 요건을 완화시켜줬죠. 뭐 전기통신사업자나 한전이나 수전, 한국수산공사 이런 데는 20억 원만 갖춰도 되고, 그리고 감옥에 따른 개인신용보 외에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 하려는 때는 5억 원이면 된다. 그런 얘기죠. 기존에 이제 이런 그 자본금이나 기본재산 요건에 관해서 바꿔서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옆에 보면 100억 원 이상이라고 했죠. 50억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을 할 때는 각각 또는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50억 원 이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그죠? 50억이라고, 일단은 기본이 50억이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양도, 양수 등의 인가 등, 이런 회사들이 양도, 양수 할 때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양도, 양수 됐을 때는 기존의 지위를 승계하는 점이라든가, 또 영업에 뭐 일시 중단이나 폐업할 때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에서 겸용 업무라는 게 있고 부수 업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이 개정법에서 좀 들어간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볼까요? 인정요건. 신용정보회사,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신용정보 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겸용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업무들이 분류는 돼 있지만 뭐 신용조사, 신용평가업하고 뭐 채권 추심업하고 이게 다른 데서만 할 수밖에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의 요건만 갖추면 겸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구체적인 겸용 업무가 개인신용평가회사는 개인신용평가업 외에 신용정보업이나 채권 추심업, 또 본인 확인기관 업무 이런 것들을 겸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죠. 밑에는 한번 읽어보세요. 기업 신용조회사도 겸용 업무 나오고 신용조사회사도 나오고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용 업무도 나오고 뭐 이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용업도 할 수 있네요. 채권 추심회사 겸용 업무도 나오고요. 유동화 자산 관리 업무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겸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부수 업무는 인정요건은 신용정보회사,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허가를 받은 영업에 부수하는 업무 이걸 이제 부수 업무라고 하는데 그 부수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구체적인 그 부수 업무 내용을 첫 번째 개인신용평가회사의 부수 업무만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이 만들어낸 개인신용평점, 그 밖에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신용정보 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그리고 개인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그리고 가명정보나 익명 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그리고 개인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그리고 개인신용정보 및 관련 전산처리 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업무, 그 밖의 신용정보 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 정한 업무. 이러한 내용들이 일단 기본으로 하시고요. 밑에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되는 부분만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면 되죠. 그 밑에는 기존에 분류 있죠.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의 부서 업무 나오고, 기업 신용조회회사의 부서 업무 나오고, 신용조사회사의 부서 업무 나오죠. 특히 이제 조사회사의 부수 업무의 내용에 뭐 부동산과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 조사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약간 특이하니까. 그리고 사업체 및 사업장의 현황 조사 업무 이런 것도. 그리고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의 부수 업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채권 추심회사의 부수 업무, 뭐 시스템 구축이나 뭐 채무 확인서 교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부수 업무의 제한 및 시정 명령 볼까요? 금융위원회는 부수 업무에 관한 신고 내용 다음과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수 업무를 하는 걸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경영 건전성을 해친다든가, 신용정보 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리고, 제한이나 시정 명령은 문서로 해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 임원의 겸직 금지. 이러한 회사의 상임 임원은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다른 영리 업무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리고 허가 등 취소와 업무 정지.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건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이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먼저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시정을 잘못된 위반 행태를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허가나 인가를 취소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용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인가를 받았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출자 요건 위반했다. 50억 이상, 20억 이상, 5억 원 이상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3호의 맨 아래줄에 보면 자본금이나 기본재산 요건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거고. 그리고 업무정지 명령 위반이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사유 발생일 전 3년 내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일정한 업무정지를 받았으면 자숙기간을 거치란 얘기죠. 그죠? 그리고 신용조사에서의 행위규칙 위반이다. 허위사실을 알린 경우. 그리고 행위규칙 위반에서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 강요했다. 행위규칙 위반에서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했다. 그리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 외의 사생활을 조사했다. 이런 것들은 허가 취소 사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채권 추심법에 그 금지 행위가 있거든요. 그걸 위반해서 한 경우에 채권 추심업만 해당하는데요. 그리고 인허가 내용이나 조건 위반했다. 이런 경우.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허가받은 영업을 안 했다. 그리고 채권 추심에서 금지사항 규정을 위반했다. 이런 경우에는 인허가 취소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6개월 범위 내에 기간을 정해서 업무 정지,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이거는 아까 인허가 취소보다는 좀 약화된 거죠.
내용을 그런 감각을 가지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 허가 요건 유지 규정을 위반했다든가 겸용 부수 업무 있죠? 그 규정 위반하면은 업무 정지 요건이네요. 사유네요. 그리고 신용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 그다음에 신용정보 회사 임원 자격 요건, 본인 신용 자격 요건 위반한 경우, 그리고 행위 규칙 위반한 경우, 또 개인 신용정보 이용 규정 위반한 경우, 그리고 정보원 탐정 이와 비슷한 명칭 사용한 경우, 업무 목적 외 누설 금지 규정 위반, 그리고 채권 추심법의 그 불공정 행위 금지 그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기타 정관 위반 등의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 밑에 이제 감독검사 부분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일정한 육성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신용정보 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할 때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이 감독기관이 두 가지가 나오죠. 이제까지는 전부 금융위원회에 대한 관장기관이었죠. 그래서 금융위원회를 보면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 회사 등에 대하여 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에 따른 명령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거고요. 밑에 금융감독원을 보면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 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고,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 제출, 관계자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신용정보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